일단 한국사 어제 149번까지 했죠. 그럼 오늘 150번, 150번부터 하는 걸로 하기로 하고, 150번이 을미개혁 당시 서울의 친위대를, 지방의 친위대를 뒀다. 맞는 말이고요. 그럼 을미개혁을 찾아봐야겠죠. 갑오개혁이랑 을미개혁. 1차 갑오개혁 같은 경우에는 1894년도, 이제 그 중요한 거죠. 동학농민운동 할 때, 이제 동학농민운동에서 이제 정부군이 털리잖아요. 정부군이 털리갖고 전주성도 함락되고 이러니까 청나라한테 들어와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게 텐진 조약 때문에 일본도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 청나라가 어디로 들어왔지? 청나라가 아무튼 남쪽인가 글로 들어오고 일본이 인천에 상륙을 했어요. 근데 도와달라고 했는데 일본 이 야새끼들은 경복궁을 쳐들어간 거죠. 그래서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한 뒤후 시행한 그게 1차 가복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단 일본의 강요가 있긴 했지만 우리만의 이제 독자적인 개혁을 했고요. 2차부터는 이제 친일성이 올라오고 3차 을미개혁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거죠 그냥. 일단 1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궁극기무처 있다는 거. 궁극기무처. 여기가 이제 그 개혁기구죠. 개혁기구. 개혁기구고 김홍지 혼자 했다. 2차는 둘이 했다. 이렇게 하면 1, 2차 구분하기 쉽거든요. 일단 김홍직은 둘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원군이 섭정이 있었고요.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이 세 가지 분야로 해가지고 나눠서 하면 되는데 일단 정치 쪽을 보면 이제 왕권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했고 그다음에 일본이 주도를 했잖아요. 어찌됐건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청나라가 눈에 까시니까 반청주의로 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내부는 왕실산만 본다. 중요하고요. 과거제가 폐지됐습니다. 2차 교육 입국 조서였고요. 그 다음에 6조가 파라문으로 바뀌었고 이것도 좋겠다. 경무청 개국기원 개국기원 해가지고 청연호가 폐지됩니다. 여기까지가 중요하고요. 정치 쪽에서는 경제 쪽에서는 이제 근대적 개혁해가지고 재정이 일어납니다. 탁지하문에서 이제 재정을 다 관리를 하고요. 도량형을 통일했고 조세의 급납화 이것도 중요하고요. 조세의 급납하긴 한데 이제 은본위 화폐제도, 금본위 화폐제도는 나중에 이제 1907년이었나 화폐개혁 메가타가 한 화폐개혁이 있거든요. 화폐개혁이 이거 아니야. 이건 걱정이 된 거고. 메가타. 화폐 정리사업, 화폐 정리사업. 1905년이에요. 1905년. 7년이야. 7년에 뭐 있었나? 국채 구성운동이 있었 메가타가 했던 1905년에 화폐개혁 때 이제 근본위 제도가 이제 근본위 화폐 제도가 이제 되게 되고요. 이때는 아직 은본입니다. 5년이니까 11년 뒤에 하긴 하네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봉건 악습 타파되고요. 신분제가 1차 갑오 경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분제 폐지된 게 제일 중요하고요. 뭐 태형 폐지랑 좋은 폐지, 좋은 폐지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좋은 폐지 이렇게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다른 것도 다 알긴 알아야 돼. 그다음에 2차 갑오개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일 전쟁이 이제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화가 이제 한 짓을 안 하고 개판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이거 하고 그 1994년도에 청일 전쟁이 벌어져요. 그때 이제 일본이 이제 승기를 잡았고 농민운동을 완벽하게 이제 완전히 진압한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죠. 친일성이 높아갔다. 이제 군국 기무처가 사라졌어요. 군국 기무처가 이게 우리 독자적으로 개혁하는 기구였거든요. 이걸 없애붙습니다. 없애고 이제 박영효가 이게 약간 좀 친일하고 박영효가 이제 들어왔다. 그리고 대원군이 실격됐다.
그 항상 나오는 게 팔도가 23부가 된 거고요. 파라문이 7부가 된 거는 잘 안 나오긴 한데, 그 예시문 있잖아요. 예시문 쪽에 보면 탁지부사나 관세사, 징세서를 설치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 나오는 거 보면 이제 2차 가보개혁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지방 간의 사법권 독립, 예, 그리고 재판소 설치한 거, 예, 지방에 재판소 설치한 거, 예, 의정부가 폐쇄되면서 내각제로 바뀌었다. 이거는 잘 안 나오고요. 훈련대 시위대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훈련대 시위대가 여기서 나온다. 그리고 독립서고문 해가지고 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됐다는 것까지 하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홍범실사죠. 홍범실사죠. 다 알아야 되긴 한데 1조가 천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고, 2조가 왕실 전범을 작성하여 대통의 계승과 종실, 척신의 구별을 밝힌다. 세 번째가 국왕이 정전에 나아가 정사를 친히 각 대신에게 물어 처리하되, 그러니까 국왕 혼자 하지 말라 이거죠. 왕후, 비빈, 종실 및 척신의 관여함을 용납치 않는다. 그러니까 왕, 그 세도 정치 때 보면 그 외척들이 개판을 쳐가지고 그래 된 거잖아요. 그 아예 들어오지 말라는 거고요. 이거 좀 자주 나오고,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분리하여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이거 있고요. 그다음에 의정부와 각 아문의 직무 권한의 한계를 명백히 규정한다. 이건 잘 안 나오고요. 세금의 부과는 모두 법령으로 정하고 명목을 더하여 거두지 못한다. 그 다음에 조세 부과와 징수 및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 아문에서 관장한다. 여기서 헷갈리는 게, 아문이라는 거는 이제 1차에서 나왔거든요. 1차에서 나왔는데 아문을 보고 이거 1차구나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탁지 아문에서 관장한다. 그러니까 재정 일어나도 굳이 따지면 1차긴 한데 이거를 2차 가보격 때 홍범시사주로 법제화를 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탁지 아문에서 관장한다 이 말이 나오면 2차 가보격이라 보면 됩니다. 이거는 용. 그리고 왕실은 솔선하여 경비를 절약해서 각 아문의 지방간에 모범이 되게 한다 있고, 왕실과 각 관부에서 사용하는 경비는 1년간의 예산을 세워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돈 함부로 쓰지 말라 이거고, 그 다음에 지방간 제도를 속히 개정하여 지방간의 집권을 한정한다. 이것도 잘 나오진 않죠. 그러니까 혹시나 이건 좀 나올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널리 자질이 있는 젊은이를 외국에 파견하여 학술과 기회를 익히도록 한다 있고, 장교를 교육하는 징병제도를 정하여 군제의 기초를 확립한다. 이거 근데 잘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민법 및 형법을 엄정히 정하여 함부로 가두거나 벌하지 말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내용이 있고, 사람을 쓰는데 문벌을 가리지 않고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 요거는 좀 종종 봤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을미사변 이후로 이제 을미개혁이 있는데, 이제 이건 완전 일본의 강요로 이루어진 거고, 그때 학원에서 할 때 강사분이 한 게 이제 빨간색 개혁이라고, 뭐 태양도 빨갛죠. 연어도 건양 들어가니까, 연어 건양은 좀 자주 나와요. 뭐 양자 들어가니까 뭐 태양이라 하고, 단발령 해가지고 뭐 목을 자른 피가 뭐 나오지 않냐 뭐 이런 말을 했는데, 뭐 그건 별 중요한 거 아니고 우체국 빨간색이죠. 예. 그리고 친위대, 진위대. 아까는 어, 시위대, 진위대였죠. 훈련대 시위대였구나. 예, 예, 예. 서울의 친위대, 지위대. 그러니까 2차는 훈련대 시위대, 훈련대 시위대. 하도 헷갈리. 그리고 관리들이 흑색 두루마기를 착용했다는 것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학농민군은 당시 삼정의 문란을 비판하고 전운사를 혁파하려 했다. 맞는 거고요. 일단은 전운사,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 자체가 이게 전운사가 전운사의 이제 횡포죠. 이제 전운사와 균전사의 횡포 때문에 이제 고부농민봉기가 시작됐고, 이어서부터 이제 번져나간 거죠. 이어서 해가지고 그 이제 그 달랜다고 아넥사를 이제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넥사를 해가지고 이제 뭐 암행어사도 보내고, 암행어사는 보냈나 아무튼
정부 측에서 달래려고 관리를 보냈는데 이 관리가 농민 봉기를 일으킨 주동자를 찾으려고 색출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빡쳐가지고 1차 농민 봉기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일단 1894년 1월 뭐 항상 나오는 게 고부군수, 조병갑의 폭정, 뭐 전운사, 균전사의 횡포가 있었고 전봉준이 봉기를 했는데 뭐 사활통론이게 쓴 게 모두 이제 평등하다는 그런 인식을 하기 위해 가지고 했다 뭐 그런 소리도 있고 예, 그렇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신인 군수로 보냈고 신인 군수 박원명이 이제 회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농민들이 해산하려 하는데 안핵사 이용태가 이제 간부를 이제 잡으려 한 거예요. 이래 가지고 이제 농민들이 빡치갖고 1차 농민 봉기가 일나죠. 이제 백삼봉기거든요. 백삼봉기. 백삼봉기는 좀 자주 나오니까 중요하고요. 뭐 제폭구민, 도구가민, 뭐 사대강령이 있고, 황토현 전투랑 황룡전 전투. 황자 들어가는 거. 네, 황자 들어가는 게 1차라고 보면 되고요. 전주선 점령한 거는 뭐 거의 다 아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전주성을 점령한 다음에 이제 정부랑 이제 화약을 맺어요. 그 다음에 화약을 맺었는데, 이제 이때 화약을 맺기 전에 정부 측에서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청나라가 화약 맺기 전에 화약 맺을 때 들어왔나? 아무튼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일본도 텐진 조약 때문에 들어왔는데,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했다고 했죠. 2차 같은 경우에는 경복궁을 점령했기 때문에 일본을 보내려고, 이게 그러니까 일, 일본 놈들한테 뭐 나라를 구한 그런 쪽의 이미지가 강해요. 그래서 2차 농민봉기는 이제 북적과 남적 두 개 다 모여가지고 이제 논산에 집계를 해요. 논산 집결까지가 중요하고요. 집결까지도 중요하고 우금치 전투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우금치 전투에서 이제 아무래도 템빨이 딸리니까 지죠. 네. 지고 이제 패배한 이후에 2차 가보기 개혁이 실시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전주 확약 당시에 이제 패전개혁안이라 해가지고 농민들이 내세운 개혁안이 있죠. 그거 좀 자주 나와요. 그다음에 뭐 반봉건 해가지고 뭐 탐관오리나 유림부호 타파를 하고 신분제 개혁 해가지고 뭐 평양갓 폐지 이거 좀 자주 나오고요. 도비문서 소각은 좀 자주 안 나오고 뭐 조세제도 개혁해가지고 무명잡세랑 공사치 폐지 이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토지개혁 여기가 아마 토지개혁이 제일 처음 나왔을 거예요. 네, 토지개혁 요구한 게. 그다음에 청산가부의 재가 허용까지. 이렇게 전주 확약 당시 패전개혁안. 네, 이렇고요. 그다음에 152번이 일제의 통감부는 교민의 통제와 용토의 편입을 위해 북변도관리사, 간도관리사를 설치하였다. 아니고요. 간도관리사는 대한제국에서 보낸 겁니다. 네. 이게 최초의 간도관리사 이범윤인가 하는 사람이고요. 통감부 같은 경우에는 간도파출소죠. 통감부는 간도파출소 설치. 서전서숙을 배설시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간도관리사를 일제가 보냈다는 건 잘못됐다. 네. 그 다음에 1907년도에 대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국제보상운동 맞죠? 여기까지 맞고요. 한일 신협약에 따라 중지되었다. 이건 아니고요. 국제보상운동이 중지되게 된 게 협약 때문에 중지가 된 게 아니라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일진회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이제 방해를 하고 통감부는 이제 양기탁을 이제 그 보상금 있잖아요. 그 국제보상운동. 그러니까 그걸 횡령했다. 이렇게 이제 누명을 씌워가지고 계속 탄압해가지고 흐지부지 된 거고요. 양기탁 님은 결국 이제 무죄로 나오긴 했는데 이미 뭐 국제보상운동 자체가 다 그러니까 흐지부지 됐다고 해야 되나? 파쇄됐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래 돼가지고 안 됐습니다.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은 서상돈, 김광재 등이 시작했다는 것까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의 확산을 위해 확신이 아니라 확산 위해 서울에는 국채보상 기성회가 발족되었다. 맞는 설명이고요. 국제보상 기성회에 김성희, 유문상 등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사람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거 다 못 외울 것 같아요. 이거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김성문은 저서 역학도회를 통해 조선에서 처음으로 지전설을 주장했다. 이것도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학도회가 뭐 17세기에 나온 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전설이 제일 처음 나왔다고 하네요. 김성문이 썼고요. 네. 그다음에 민족혁명당은 한국독립당,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등이 통합되었으며 여기까지 맞아요. 예. 그러니까 민족혁명당이 한국독립당,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이 통합된 건 맞는데 동북항일연군을 산하의 군사 조직으로 두었다. 이게 동북항일연군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하 조직, 이 동북항일연군이라는 것 자체가 김일성 등이 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간부들 지금 민족혁명당이랑 이쪽 북한 쪽이랑 좀 상관이 없죠. 예. 그러니까 북한 정권의 주요 인물이 참여한 거기 때문에 약간 좀 거리가 멀고요. 민족혁명당 자체는 민족혁명당 자체에서는 군사 조직이 없다가 1937년에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하고 그 다음 해에 조선의용대를 이제 군사 조직으로 조직하였죠. 네. 그다음에 1910년대 농공은행을 조선식산은행으로 개편하였다. 맞는 설명입니다. 1918년에 농공은행 6개를 합병해서 조선식산은행으로 개편하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910년대 일본 인업자의 특혜를 준 연초전매령을 공포하였다. 아니고요. 연초전매령 자체는 21년이에요. 21년인데 10년도에 이미 총독부에서 연초 같은 걸 다 독점하고 있죠. 독점해서 팔고 있던 것을 21년도에 이제 법제화한 거고요. 그 다음에 1920년대 조선인 개통의 신문인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발행을 허가했다. 맞습니다. 20년대에 둘 다 만들어질 거예요. 40년대 둘 다 폐건됐어요. 1920년대 친일파 양성을 겨냥하여 도평의와 부면협의회를 만들었다. 이것도 옳은 설명이고요. 이게 협의회에 들려면 친일 행적을 해야 협의회를 들 수 있어가지고 아마 민족을 이간하려고 이때부터 시작한 것 같고요. 참 시끄러웠다가 또 가죠.